그 어플 속의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니란 말이지. 이번 남자 지나가면 또 다른 좋은 차 올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그 중에 최악의 밀당이 뭔지 알아요? 너무 싫지. 저는 상담을 여자분들하고 하면서 진짜 느끼는 게 많은데, 연애나 결혼을 유난히 못하는 여자들이 하는 착각들이요, 거의 비슷해요. 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눈이 높다?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단 말이죠. 한 5가지에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예쁘다고 착각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남자는 자기가 잘생겼다 착각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여자는 웬만해서 자기가 예쁘다고 착각하는 여자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 실제 사례인데, 정말 여자분이 내가 봤을 때 이쁘지 않았어, 정말. 근데 와서 언니 저 정도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글쎄요, 제 눈에는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그분이 이거 볼 수도 있어. 그럼 혜영한테 했다고? 했어요, 저는. 왜냐면 너무 과하게 뭘 요구하더라고.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착각을 하는 여자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요새 어플 많이 하잖아. 저도 한 번씩 어플로 찍으면 내 얼굴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못 벗어나. 그래서 그 어플이 좋기도 하지만 착각을 하게 만들어. 얼굴을 거울로 볼 거 아니에요? 보는데 이제 착각하는 거야, 사람이. 어플로 사진을 찍다 보면 그게 내 얼굴인지 착각을 하고 SNS에 되게 예쁘게 나오잖아. 그 어플 속의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칭찬 품앗이. 여자들끼리 가끔 모임에서 만나면 너 너무 예쁘다, 예뻐졌다. 야, 너는 뭐 누구 닮았다. 서로 누구 닮았다라는 칭찬을 주고받는 거죠. 속으로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나? 안 하죠. 진짜.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한댔잖아요. 네. 그럼 얘가 거짓말 하는 거 알 건데도. 알면서도 여자들은 예쁘다는 말 되게 좋아해요. 피곤하죠? 나도 칭찬이 듣고 싶으니까 서로 하는 거지. 그거가 또 이제 나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외국에 나가서 남자들한테 헌팅 당하는 경우 있잖아. 이건 제 지인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언니 내가 외국 나갔더니 내가 외국인들이 좋아하나 봐. 나 괜찮나 봐. 라고 얘기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예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헌팅을 당하면 예쁘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동양 여자가 지나가니까 또 떠보는 거 있잖아. 추파 던지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냐면 저도 옛날에 이태원 같은 데 가면은 이태원 그 외국인들이 헤이 어디가 막 이래요, 저한테. 그게 저를 좋아서가 아니라 지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놀리는 듯 하면서 이제 뭐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착각하시는 여자분들 있더라고요. 두 번째, 남자들은 무조건 깡마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착각입니다. 아, 그런 여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남자마다 다 취향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착각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진짜 마른 여자를 선호하는 분도 있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어떤 분은 또 뭐 좀 글래머스한 걸 또 원해서 또 그런 분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여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이 먹을수록 조금 마른 남자보다 좀 맞아요. 어느 정도 등치가 있고 좀 풍채가 있어야 좀 귀티나 보인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착각을 하는 여자들입니다. 세 번째, 남자와 무조건 밀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뭐 20대에 밀당할 수 있어. 하지만 제가 30대 넘은 여자들한테는 밀당하지 말라는 영상이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돼. 정말 이 남자가 너무 괜찮고 내 남자로 만들고 싶으면 남자를 편안하게 해줘야지, 남자하고 밀당을 쓸데없이 하면 남자들은 귀신같이 다 냄새를 맡는단 말이야. 20대에는 귀여움으로 봐줄 수 있어. 근데 30대가 넘어서 밀당하면 남자들 어때요? 꼴보기 싫지. 22살이 밀당해. 귀여워. 밀당하는 심리가 대체 뭐예요? 남자들은 뭐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밀당하는 거. 근데 그것도 밀당도 밀당 나름이잖아. 내가 엄청 예뻐가지고 막 남자가 나를 막 이거 아니고서는 그거는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런 착각을 하는 여자들이 특히 연애를 못합니다. 쓸데없이 밀당했다가 차이거든요. 그 중에 최악의 밀당이 뭔 줄 알아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헤어지자고 떠보는 밀당. 너무 싫지. 우리 헤어져.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날 잡아주길 바라. 그러다가 이제 안녕히 빠이빠이 가는 거죠. 근데 22살이 그래. 이렇게 봐. 그런 애들이 보면 술만 먹으면 계속 그래요. 겪어봤나 봐. 많이 겪어봤어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예쁘면 모든 게 다 용서된다는 착각. 예쁘면 다 용서돼요? 약속 매번 늦어. 돈 진짜 징그럽게 안 써. 근데 내가 예쁘니까 용서돼요? 아니에요. 안 되지. 꼴 보기 싫죠. 예쁘다고 다 용서를 해주지 않아, 이제 남자들은. 그런 착각을 버려야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20대 때 만났던 그 오빠들을 30대가 넘어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이상한 착각. 그 한방 대표님도 한번 겪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겪어봤어, 여자들아. 절대 아니야. 20대에 만날 수 있는 남자와 30대에 만날 수 있는 남자는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물이
물이 달라요, 물이. 여기서 또 20대 여자분들 그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20대 때 진짜 능력 좋고 돈 있는 오빠들이 붙을 수 있잖아. 네네. 그럼 내가 결혼을 빨리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그 오빠를 포기하고 더 내 혼자 능력을? 즐기고 30대 때 그냥 일반적인 남자랑 만났다. 뭐가 나아? 저는 살아보니까 20대 때 결혼, 왜냐면 저는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도 뭐 재밌어서 하는 거지만 육아 마음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돈 벌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현타가 오다 보니까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20대 때 했어야 되는데 애도 20대에 낳아야 덜 힘든데 30대에 나니까 몸도 아프고 이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좋은 오빠가 있으면 20대 그냥 가서 그 남자한테 그냥 뭐 지원을 받든 뭐를 하든 내가 하고 싶은 거 결혼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를 빨리 낳아야 여자가 좀 덜 늙어. 아,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애 둘 낳으면 확확 늙는다 그러잖아요. 저는 무조건 좋은 남자가 있으면 20대에 가는 걸 원합니다. 이번 남자 지나가면 또 다른 좋은 차 올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하긴 집도 처음 본 집이 제일 많아. 당연하죠. 그때 그 순간에 괜찮은 남자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똑똑한 행동인 거야. 스펙을 쌓으면 좀 더 좋은 남자를 만날 거라는 착각. 언니, 저 대학원 가면 더 좋은 스펙의 남자 만날 수 있지 않나요? 대학원 나온 30대의 여자를 만날래요? 대학원 안 나온 20대 여자를 만날래요? 20대 여자요. 이럽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 시간에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 피부과 가라. 운동 열심히 해라. 얘기하잖아요. 이 내용으로 그거입니다. 많이 달렸는데. 네, 맞아요. 그래도 얘기하겠습니다. 그거를 하는 게 본인이 훨씬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남자는 스펙을 쌓으면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게 맞아요. 스펙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여자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이와 외모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출산을 정말 무난하게 할 수 있고 내 몸의 회복이 빠를 때 결혼하는 걸 저는 정말 추천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남자의 스펙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도 스펙이 좋으면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 내 생각하고 똑같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보는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요새 들어서 저희 쪽에 이제 40대 여성분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은데 여성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경제력이 다 있잖아요. 돈을 조금 번다라고 생각하는 40대 여성분들은 나는 이제 골드미스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골드미스에도 이렇게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골드미스를 꿈꾸는 40대 미혼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돈이 무기라는 착각입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골드미스 같은 경우는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젊고 멋진 남자를 그나마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40대에 오시는 여성분들이 한 연봉 5천 정도 이상 되시잖아? 그러면 내가 골드미스라고 착각을 해요. 5천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 5천이면 그냥 보통 정도긴 한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공무원이거나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좀 직장을 늦게 들어갔거나 뭐 이렇게 해서 연봉이 한 5천, 6천 이상 되시는 여성분들이 나는 돈을 많이 번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 정도면 능력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다는 거죠. 반면에 진짜 골드들은 가업승계를 하고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월 2천, 3천 이상씩 벌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직 같은 여성분들 경우에도 이제 뭐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5천, 6천 버시는 분들도 있고 빨리 자리를 잡아서 개원을 빨리 해서 한 달에 뭐 2, 3천 이상씩 버시는 전문직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결혼 시장에서는 골드죠. 근데 그렇지 않은 아까 얘기 드린 5천, 6천대 여성들도 내가 골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상담 오셨던 분인데 공무원인데 나이가 이제 한 42 정도 되신 여성분이었고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한 연봉이 한 5천 정도 되셨던 분이고 오피스텔 하나 정도를 강남 쪽에 하나 가지고 계셔서 이렇다 보니 내가 직업도 공무원이고 연봉도 이 정도 되니 전문직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회계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을 해달라. 대신 나이 차이는 한 10살까지 풀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기준이 본인 친구들 중에서 본인이 제일 잘 버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기준에 딱 맞춰서 나 정도면 골드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결혼 시장에 오시면 사업을 해서 이렇게 버시는 분들, 뭐 부모님을 이렇게 승계받아서 이렇게 강남에 집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을 보니까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자기는 진짜 깜짝 놀랐대. 돈 많은 여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대. 생각을 해보겠다고 이제 가셨는데 자기만의 그라운드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떤 게 골든지 잘 몰라. 자기 기준에서. 결혼 시장에서 골드는요. 그래도 내가 최소 연봉 1억 이상은 돼줘야 돼요. 그래야 봤을 때 골드구나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골드는 40대 이제 노후 준비까지 다 돼 있는 아유, 그럼요. 제 회원 중에서도 나이가 41인데 여자분이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셔서 매출이 거의 1,000억대예요. 여자분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나왔고 그분은 뭐 본인 소유의 강남에 집이 2채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줘야 진짜 골드야.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자기가 골드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겸손해. 말을 안 해요. 오히려 와서 그냥 한참 있다가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굳이 남자한테 이거를 밝히지 말아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좀 어설프신 분들이 꼭 와서 나 정도면 골드 아니냐. 그래서 뭐 한혜슬 남편처럼 잘생긴 사람 만나면 안 되냐.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지. 결혼정보회사에서의 골드미스의 기준은요. 연봉은 1억 이상, 피부는 반드시 좋아야 되고 본인 소유의 집이 있고 부모님 노후 준비 다 되어 있고 뭐 학력은 인서울 4년제는 나와줘야 되고 누가 봐도 나이만 많고 다른 건 다 좋네 라는 정도가 돼야 그나마 골드미스입니다. 두 번째, 흙 속의 진주라는 착각.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자분들도 오시면 언니 저 길거리 가다 헌팅 많이 당했고요. 헌팅 포차에서 많이 당했고요. 저는 뭐 나이트에서 남자 많이 만나고요. 그럴 때마다 애프터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만나왔던 연애사를 얘기해보면 온전한 연애사가 아니야. 남자가 백수거나 얼굴만 잘생겼거나 어쩌다 놀다 만나. 그런 데서 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여왕벌이었죠. 그런 인식이 있어서 나는 흙 속의 진주라는 착각을 하는 거야. 멋진 남자의 눈에 아직 내가 들지 않은 거지. 그래서 마지막 멋진 남자를 찾기 위해서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노는 무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는 본인이 인기녀일 수 있지만 여기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 그분을 예를 들어 뭐 진짜 멋진 의사 선생님, 뭐 진짜 멋진 자산가를 해줘. 선택할까? 제가 봤을 때는 안 해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분들은 흙 속의 진주라는 착각을 하고 그걸 찾으러 오죠. 여자분이 뭐 한 38살에 증권회사에 다니고 그분은 학력은 초대 졸업을 했는데 외모는 예쁘장해요. 헌팅 포차 가고 그런 데 가서 본인이 애프터를 받으니까 나가 여기서 괜찮으니까 결혼정보회사에 가서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와서 제시한 조건이 학력도 뭐 인서울 4년제, 키도 뭐 178 이상의 대기업 이상의 남자만 찾는 거야. 근데 이분이 매번 결혼에 실패했던 이유는 가정사 때문이었어요. 왜냐면 부모님의 재혼이 이제 2번 정도 있었고 노후가 준비가 안 돼 있고 하니까 이제 결혼 문제에 가서 부딪혔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로 왔는데 이제 여기 와서 그 제시한 조건이 그런 조건인데 제가 냉정하게 얘기해줬지. 네가 원하는 대기업 이상의 키 크고 나이 차이 얼마 안 나고 부모님이 뭐 어느 정도 노후되어 있고 평범한 가정은 널 안 본다. 더 어리고 예쁜 여자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해도가 없더라고. 아니 저 정도면 이렇게 예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남자한테 거의 다 대시를 받는데 저는 흙 속의 진주다. 자기는 소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그나물의 그 밥. 가는 곳이 그런 노는 장소야. 술집, 나이트 이런 데만 가서 남자를 만나다 보니 거기 남자들은 어때요? 당연히 이 여자 조명에서 보고 이쁘고 이 사람의 가정사를 모르니까 어때? 목적이 다르잖아. 근데 결혼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이 여자가 흙 속의 진주가 아니야. 흙 속의 진주는 어떤 여자냐면 외모가 그렇게 화려하고 이쁘지 않아도요. 여자가 어느 정도 학력도 좋고 직업도 좋고 집안도 좋고 가정 환경도 둥글둥글한데 나이만 있는 여자. 이게 흙 속의 여자야. 남자들이 봤을 때. 왜냐면 이런 증권사 여성분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도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노는 목적으로는요. 저희 고객 중에 분이 이쁘진 않아. 근데 집안도 좋고 참하고 정말 여자가 너무 괜찮아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해서 이분의 장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진짜 흙 속의 진주처럼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결혼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남자? 사업하는 자산 200억 이상 정도 되는 남성분. 이분이 여자분을 선택한 결정적인 게 뭔 줄 알아? 그동안에 만났던 예쁜 여자들은 그냥 어떻게든 이 남자를 뜯어먹으려고만 했던 거야. 오빠 회사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도 그냥 빈손으로 둘레둘레 그냥 구경만 하고 자기가 나가서 비싼 고기 사줬는데 이 여자분은 구경시켜주겠다고 하니까 직원들 먹을 거를 손수 다 포장을 해서 그걸 가져갔던 그 남자가 이거를 보고 얘는 진짜 나를 챙기는구나. 이런 여자를 딱 골라서 가시더라고. 그 순수함은 느껴질 수 있잖아요. 진심은. 그것 때문에 결혼을 결정했어요. 그게 흙 속의 진주예요. 세 번째, 내 인생은 멋지다. 나는 취미 부자라는 착각입니다. 대부분 제가 인천여들 오면 물어봐요. 주말에 뭐해요? 그럼 취미 활동 너무 많아요. 근데 꽃꽂이도 가고요. 요리도 배우고요.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본 진짜 골드들은 취미 활동부터가 급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진짜 비싼 승마를 한다거나 스카이다이빙하고 스쿠버하고 진짜 건강한 신체 활동을 매우 많이 해. 정말 딱 그분들을 보면요. 건강함이 느껴져요. 체육인처럼 정말 운동을 즐기는 그런 건강함이 있는 반면 약간 어설픈 취미 부자들은 뭐 했냐라고 물어보면 골프 갔다 왔어요. 친구들이랑. 근데 골프 갔다 왔다 하는데 잘 못 쳐 골프를. 사진만 막 많아. 테니스 치러 가서 테니스 옷만 몇 벌 갖고 가서 찍고 오거나 유행하는 거 되게 예뻐 보이는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찐 취미 부자들은요. 이런 취미를 인스타에 찍어서 올리진 않아. 본인이 건강하려고 하는 거고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여지기를 위해서 하는 취미
취미들은요 이렇게 다 티를 내요. 그리고 막상 뭐를 잘하냐 그러면 할 줄 아는 게 없어. 진짜 취미인 사람들은요 그거를 막 10년 15년씩 하신단 말이야. 취미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만 봐도 아 얘는 진짜 찐이구나, 얘는 좀 어설프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찐 골드들은 삶의 시야도 굉장히 넓고요, 수용 능력도 달라요. 뭔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것도 괜찮겠네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냥 노처녀분들은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의 주장을 많이 얘기하더라고. 진짜 골드들은 가진 것도 가진 거지만 하는 생활 태도 이런 부분들이 완전 달라, 대화를 해보면. 그렇다 보니까 대화 몇 마디만 해봐도 아는 거지. 진짜 골드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경제적인 능력도 되면서 언어, 지적 이제 수준도 따라줘야 그게 진짜 골드미스인 거죠. 골드미스를 꿈꾸는 40대 여자들이 착각하는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말한 부분 중에서 경제적 수준이 그 정도 되는지, 나의 지적인 수준이 그 정도 되는지, 나의 언어 수준이 그 정도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진짜 골드미스를 꿈꾼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좀 바꿔보시면 그래도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어요.